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사태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한국의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미국과의 소통에도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언했고 외교 라인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며 복수의 부대에서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12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이 날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차량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2차 계엄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 타겟은 국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탄핵 반대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 대표는 대통령이 과거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후 단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비상계엄의 주축으로 언급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지난 3월부터 긴밀히 회동하며 계엄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국군이날 시가행진을 10년 만에 부활시킨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척결, 발언 등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두환 정권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극단적 대응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여론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심의 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탈퇴 후 재가입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새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로 이번 계엄 선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 대류가조가 맡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은 과거 해당 로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책에 비속어를 사용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예산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강조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신군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 전 장관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고 말하며 감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1980년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을 떠올리게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부대 내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심각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58조 원이 증발하며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1조 원 이상을 매도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97.73까지 하락하는 등 블랙먼데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도 급락해 달러 대비 144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다음 주에도 주식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불안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세대는 인기 아이돌 음악에 맞춰 촛불을 흔들며 분노를 넘어서 즐거운 분위기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탄핵안 표결 불성립 소식에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이 집회에서는 핫팩과 간식이 제공되며 간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80대 노인부터 3살 아이까지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여 싸울 것을 다짐하며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위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 무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혼란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직후 군인들은 명령 없이 출동해 혼란을 겪었고 707 특수임 무단조차 국회 진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출동 지시를 받은 후 국회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부대원들은 국회 구조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국회 진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방첩사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의 지휘관은 불법적 지시를 내렸으나 일부 대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작전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저항과 혼선을 드러내며 계엄 발령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간 마비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섰지만 국민인과의 공동 운영 구상에서 여론의 반발을 막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이벤트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수사 대비로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주 전복 어선 구조 지시를 내렸으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총리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한 총리가 곧 주한 미국 대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총리실 내 보안 문제를 드러내며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대와 명일여고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자보를 통해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하야하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학교 측은 하루 만에 제자보를 철거했습니다. 경기대 학생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주장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4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450원을 넘기면 1,500원대 진입이 쉽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환율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환율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외부 경비를 막고 계엄군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K-2 소총과 실탄을 준비하며 총 21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경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어 CCTV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헌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계엄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원화 약세로 한국 여행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특히 일본의 수학여행단이 그 예입니다. 스키장과 호텔업계도 예약 감소에 시달리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일본으로 여행지를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여행업계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다시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야야는 민생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민주당은 감액 권한만 행사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강행을 언급하며 국정 마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22년 유튜브에서 민주당의 권한은 입법권뿐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감액 예산안 통과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전두환을 외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되며 긴급 체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도 중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충돌 우려가 있으며 체포 저항 시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정시에 출발한 차량 외에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차량 행렬이 확인되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출근을 지각할 경우 빈 차량을 보내는 위장 출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최소 3회의 위장 출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헌법과 법률적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지각 출근과 위장 행렬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중 공군의 한 이성 장군이 군화를 벗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신이 있느냐며 질타했지만 일부는 정해준 개인 시간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고 장군은 생중계 중 게임을 하다 카메라를 인지하고 급기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조기하야 대신 법적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내란죄 수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용히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상황이며 외부 인사의 출입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야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승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놓이고 있습니다. 이 화환에는 탄핵 반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는 응원 화환 보내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그가 구치소 화장실에서 시도했으나 즉시 발견돼 보호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폭동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겨냥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이 증거인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가
국방장관과만 논의되었고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규모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계자 진술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내정 문제와 중국 간첩 연관성을 비판하며 한국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대사가 고사한 가운데 후임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후보 제안을 거부하며 여권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하야 의사는 없다고 밝혔고 이어 국무회의에서 42건의 안건을 제거하며 국정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이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제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5 경기금융대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증시의 최대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AI와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의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비미국으로 나뉠 것으로 예측하며 비트코인과 금 등 대체 자산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년 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정치권에는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으며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계속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부정평가율은 무려 85%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24%, 민주당은 40%의 지지를 얻어 두 정당 간의 격차는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은 75%로 특히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88%에 이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도 71%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는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헌재는 9인 중 6명이 재직 중이며 3석이 공석입니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도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추천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일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며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 결론은 내년 4월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유영하, 김승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 의원을 비난하며 그가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범죄자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배신자들의 이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지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각기 정직한 정치와 민심 존중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그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급속도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며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표 체제는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그는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 대표는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에게 탄핵 소추됐으니 물러나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줄사퇴 선언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는 이제 한 대표의 사퇴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는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황은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오원식 국회의장이 착용한 연두색 넥타이가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의장은 이 넥타이를 중요한 결정 심하다 메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도 이 넥타이를 착용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6%의 지지도로 정치인 신뢰도 1위를 기록하며 불신을 초과한 유일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 등은 신뢰도에서 불신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꼴 좋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최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총 투표수 300표 중 204표가 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써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 내에서도 12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야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신삼김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핸디캡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찬성파와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의 결속을 촉구하며 분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정치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당과 인물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위기 극복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선 의원은 더 이상 정치 초짜는 안 된다며 탄핵 전국에서 외부 인사 영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타협과 대화의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경륜이 풍부한 중진 의원이 차기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민심과 괴리된 과거 행보로 인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권 경쟁도 주목받고 있는데 당내 인사들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 시도가 기득권 유지 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웅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는 이번 주 후반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은 의회 권력에 대해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며 이를 탄핵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민생사법과 관련하여 주철현 최고위원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법률적 논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탄핵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 허점을 안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이 국헌문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 정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심판을 통해 야당의 비민주적 정치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상식 있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의 의미를 의문시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대응,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간의 조정 필요성도 강조하며 정리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를 비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로 국정마비를 유도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야당 추천 재판관들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반국과 세력을 척결하고자 했다며 자신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사령관들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술을 거부하며 검찰과 대치 중이며 불법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피의자로서 계엄 선포를 직접 권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입장은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들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갔다고 하느냐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시민들을 비난하는 것은 웃기고도 황당하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위협을 받아 당사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극소수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병력 투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500명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지적하며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국제법 법령집을 살펴보는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며 구속된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 측근들은 그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정모 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군 배치 계획 및 납치 명단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시행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군 위장 소요 사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응답하지 않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건곤절 75주년을 맞아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민군복 구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추가로 60벌을 급히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품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에도 훈련용 군복 제작 입찰 공고를 냈으나 강원도 지역업체에서 응찰이 없었습니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 금액은 무려 5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정보사가 대항군 역할 훈련에 인민군복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계엄 준비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탄핵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에 대해 비판하며 배신자가 속출한 이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재 등용과 관리의 실패를 지적하며 당내 분열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대선 당시 윤 후보를 지지했던 신 변호사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인 오는 25일 공수처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며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검사 11명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검찰과 협조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데 이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최종적인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서 비상계엄을 위한 훈련을 시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예 북파공작원 40명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 사령관은 이들에게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훈련받은 요원들은 실제로 판교와 수도권으로 이동해 대기했으며 이는 최근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정보사령부가 20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만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배우 김민교의 인스타그램에는 찬반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개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공격적인 댓글과 지지하는 댓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또한 가수 아이유는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선결제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유의 게시물에도 비난과 지지 댓글이 동시에 달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콘서트에 대해 관객들에게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최근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측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시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중단하고 비상계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지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유지된다는 헌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설명과 배치되는 이 상황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공관 담벼락을 지나고 정문에 집결한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등장하며 이들은 무장 군인을 이끄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인이 공관 주변을 배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방부의 2차 계엄 시도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수사 당국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의 부담감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차 변호사들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3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12.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39.4%로 20.9% 상승했고 서울에서도 31.0%로 13.9%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 또한 동반 상승해 현재 3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탄핵 반대 여론이 30%를 넘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윤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의 즉각적인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하며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야 합의가 없이는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이런 원칙이 지켜졌음을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기 위해 여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참여한 이 탄핵안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반발로 발의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내란 대행이라고 지칭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24시간 후에 표결될 예정인데요. 만약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건은 폐기됩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총리가 과거의 불법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총 41차례나 보도자료에 언급되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행동을 통해 국허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하라며 군사적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의결은 재석 의원 192명 중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야권의 주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직무 중 탄핵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는 전국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탄핵 사유로는 특검법 거부권 건의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즉각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압박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줄탄핵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회의 주제가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서 현시국 관리로 변경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담담하게 탄핵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 교수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현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김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후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한 애통함을 표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침묵을 깨고 나선 것으로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임박할 것이라고 전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개 발언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론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판하며 수사를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관저로 향하며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외치며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신자유연대와 자유우파총연합 등에서 수천 명이 모였고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력을 늘리고 기동대 버스를 배치하며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단체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환호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긴박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들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라며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체포영장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특검법, 즉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더 큰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계성과 조한창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며 경호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호처는 압수수색 시 비밀유지 이유로 경찰의 접근을 막아왔으나
체포영장은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들의 방해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대응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관련 경고 공문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인 내에서는 당혹감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입장문 자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며 정상이 아니다라는 강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비겁하고 추하다며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가 태극기 시위대 체포영장을 막아달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응원하는 것은 도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되어 있으며 그의 측근은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조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계엄 준비와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0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5%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가능성과 관련된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력한 지지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사법 리스크와 높은 비호감도가 이 대표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비호감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반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지지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실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최대행의 결단이 경제 안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여야정 협의를 통한 경제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대행을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이 총재는 책임있는 국무위원들이 최대행을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인데 고민 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하며 이제는 정부 운영의 안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3일 오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며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후 사흘째 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과의 협조 방안을 세밀히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가 이루어질 경우 윤 대통령 조사에는 공수처 수사팀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은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더십을 잃고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은 극단 정치에 실망하며 뽑을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타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후보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권리로 인도와 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해 유권자의 불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이 악화될수록 중도층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향후 대선이 다시 비호감 선거가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저 출입구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야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저 인근에서는 체포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저녁 7시 기준으로 반대 집회에는 3만 5천 명, 찬성 집회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행진에 대비해 남산 1호 터널을 통제했고, 한강 진역에서는 인파로 인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로 운영되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외곽을 담당하고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그 뒤를 지켰습니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철문을 개방했지만 이후 저지선에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충돌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르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며 철수했지만 내부에서는 재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내란죄가 탄핵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2차 변론기일을 포함해 잇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심리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의 공적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진전이 주목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며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소환에 불응하며 사병 투입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연합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6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 없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옥중 서신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며 내란범죄 옹호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매일신문과 연합뉴스 등은 이러한 받아쓰기 보도로 사실 검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극히 낮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범죄자들의 발언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내란, 사태를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 관점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예정된 현안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관계자들도 경호 임무와 긴급 대응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는 연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불출석 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야당 의원들은 고발 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되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첫 체포 시도가 실패한 후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버스들이 가로막고 있어 강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체포 작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광기 전 위원장은 소규모 인력을 동원해 경호처에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위원장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 내부에서는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윤호 교수는 체포 시도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훈 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5시간여 만에 철수하게 되었고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2차 영장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청장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일 오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도록 재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은 경호처의 지시가 월권이라고 판단하며 55경비단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관저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30일간의 이해 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제출한 논문은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표절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민주동문회는 조사 결과 통보 지연에 불만을 표명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대학교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연구부 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3명의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내란과 관련된 사령관들을 차례로 조사했으며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계엄 주축으로 윤 대통령의 직접 전화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사령관은 눈물을 보이며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들에게 강력한 행동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변호인은 이를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사령관들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들의 후회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해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결국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 출범이 무산된 것이며 김 여사 특검법은 4번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198표, 김 여사 특검법은 196표로 각각 부결되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다음날 새로운 법안을 재발해야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부결된 다른 6개 법안도 모두 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특검 수사가 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상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반발로 권 원내대표는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탈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정치인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주류 의원들에게 냉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과 관련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당 내 통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징계보다는 합리적인 특검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수정안을 추후 논의할 계획이며 권 원내대표는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여론 편판연구소가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특정 후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하는 문항을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산시를 지역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사선 의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중도 이탈 사례를 잘못 분류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경고 조치가 있었지만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처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여론 편판연구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경찰 소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박 처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하며 경호처장의 부재 시 경호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9일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영장 집행에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저 주변의 집회와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로 27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약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체포 전문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인간벽을 무력화하고 강력범죄자 체포 경험이 풍부한 수사대도 포함시켜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특수차량 사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은 과거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가 검찰의 공소장 공개로 반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경찰에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병력 투입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폭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현장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을 전하며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명령에 헌신한 이들이 법적 충돌과 무력 충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뉴스 속 불안한 소식을 지켜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들어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심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한 결정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마치 갱단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현재 사법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밀려나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판단해달라면서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이 부끄럽지만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차질을 고성나기를 비유하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이며 그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번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초의 사례로 교정당국은 경호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야권 인사들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된 영장과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강력히 비판하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문에서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건강과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담화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200여 쪽의 질문지가 준비되었으며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